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7%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8포인트 정도 빠져서 356.5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진폭이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뭐 10시 넘어서는 거의 최근 시장 치고는 상당히 변동성이 없는 혼조세, 관망세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제가 파생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저항 라인들 단계적으로 1차, 2차 라인 그 사이 부근에서 1차에서 시작해서 2차로 향하는 정도에서 고점이 오늘도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라인 출발 지점인 첫 라인을 조금 못 미친 정도에서 제동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횡보하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보였던 혼조세, 관망세를 답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못 가게 눌러버리고 있죠. 가면 누르고 가면 누르고 가면 누르고 하면서 진폭 자체를 축소하면서 마감을 하는, 수렴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중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누구도 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저러 사이에 이제 뚝뚝 떨어질 때는 뭐 이제 전쟁 관련 찌라시들도 뭐 돌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누군가 먼저 나서서 총대를 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장 초반의 모습 이후에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 좀 있으면 발표할 PPI 에서도 반응이 안 나오면 다음날 CPI에서도 반응이 안 나면 다음날 소매 판매, 웬만하면 요 세 개 안에서 시장의 변동성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까지도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금요일에 위클리 아니 미국 옵션 만기일까지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 쭉쭉 넘어가서 8월 잭슨홀 미팅, 뭐 PC 물가지수 발표, 더 나아가서는 이제 9월 FOMC 부근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장 이번 주 우리가 눈앞에 둔 이번 주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정들을 앞두고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제가 포인트 짚어본 대로 하나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내용입니다. 이제 미국 뉴욕 여는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3%로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 2% 목표를 향해 잘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계의 연체 가능성이 20대 젊은 층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가 나오면서 13.3%로 6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하며 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뭐 카드 연체 늘어나고 대출금 연체되고 하는 것들이 뇌관이 돼서 나중에 금융위기급으로 번진 적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은, 이런 숫자는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머지않아 있을 것임을 또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죠. 미국 정보기관은 8월 15일 이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중동에 전략 잠수함 등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뭘 과거에는 이제 전쟁 이슈가 있을 때 전쟁을 앞두고 시장이 좀 두려움에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총성이 울리면 다시 반등을 이제 시작하는 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죠. 이게 전통적인 전쟁에 대한 반응인데, 그래서 증시 격언에도 총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로는 그게 시차가 조금 바뀌었죠.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는 전쟁이 발발 후에 계속 밀리기도 했고,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전쟁 때문에 시장이 크게 내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총성이 울리면은 이제 시장이 그때부터 올라간다라는 증시 격언은 안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순간적인 반응들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자, 세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었죠. 시장 이번에 변동성을 키웠던 가장 큰 사유였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속되는 것이냐, 종료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관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 먼저 JP모건에서는 전 세계 통화 캐리 트레이드의 75%가량은 청산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티뱅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느 정도 완료돼서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BNY에서는 추가 청산이 진행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까지 향하며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이제는 좀 잡힐 거다라고 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쪽이 갈리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 되겠죠. 근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대금 거래 대금 규모를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건 대부분 다 추정치로밖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세게 일본에서 금리 한번 올렸다고 해서 무슨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막 10%씩 떨어지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금리 인상 일단 잠시 멈출게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만 중단하겠다 정도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장에 재료를 하락 재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또 시장이 바로 막 크게 살아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편안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수됐던 자금이 다시 시장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들어가고 그냥 멈춰 있으면 그대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유동성이 시장에 다시 투입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장으로 좀 넘어와서요. 우리장 살피기 전에 먼저 어제 마감 영상에 포함해드렸던 내용 시장 추세 반전의 조건인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과연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 조건에 부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시장의 이 출렁임 속에서 전환이 되었냐 라는 건데 그 전환에 대한 조건이죠. 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죠. 단기 7월 11일부터 내리꽂는 그 하방 추세에 놓여 있는 거고 큰 폭으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을 살펴보자라는 건데 먼저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세 종가까지 유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3시 30분 전까지 외국인들이 4천억 선까지 쭉 이제 종일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삼성전자 종가가 나온 뒤에 한 1,500억 가량 되돌리면서 끝나는 모습. 그래서 2,640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이로써 외국인들의 선물은 롤오버를 포함해서 약 8천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1조 원 이상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장 마칠 때쯤 되면 다시 돌려놓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였죠. 근데 오랜만에 뭐 일부 되돌리기는 했지만 누적 매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절반 이상까지는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종료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수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수세 전환 여부입니다. 근데 오늘 막판까지도 매도하던 코스피 비차익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끝났습니다. 647억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매수 전환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보는데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하도 이제 매도가 연속적이었기 때문에 돌아설 때도 연속적이어야 되고 그 금액도 좀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속 매수세 여부 체크를 하고요. 금액이 늘어나는 게 좋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술적으로는 빗각 추세대
돌파에 안착해야 된다. 첫 번째 빗각이죠. 예, 첫 번째 빗각 여기. 자, 요 부분, 여기를 지금 오늘 어떻게 됐어요? 돌파 안착되냐인 건데 돌파까지 성공을 했죠. 돌파까지만 성공했습니다. 돌파 안착 중에 돌파까지 성공했습니다. 안착은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하루 이틀 더 봐야죠. 돌파만 하고 다시 밀리면 안착이 아니죠. 오늘 코스닥이 보였던 거. 자, 오늘 코스닥이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분명히 이 자리는 전일 돌파가 나왔는데 안착 여부가 좀 애매하잖아요. 오늘 장중에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 이런 모습들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파만 해놓고 일시적인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3년 8월 1일에 보였던 선물 지수 움직임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돌파는 했지만 돌파 매수세가 막 들어오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분명히 돌파였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정말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돌파 매수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가는구나 하고서 돌파 매수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옵션 거래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안착 여부까지 살펴야 된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때 아마 2조 원대 매도가 있었을 건데요. 바로 돌아서는 모습.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안착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히 삐쭉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시적인 돌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선물도 자, 다시 9월물로 와서 현재도 추세 빗각이 돌파했으나 안착 여부까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파까지는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360 돌파 안착이 필요합니다. 360은 이 장대 음봉 10%짜리 하락을 줄 때 요 구간, 그렇죠? 여기를 넘어서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필요하고요.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되돌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 61850 61.8%와 50% 돌파 안착이 뭐냐면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한 것과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한 것을 중첩하는 자리인 여기입니다. 50과 61%, 61.8% 자리, 여기까지 돌파 안착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여기는 일목균형표상의 기준 라인과 겹치는 자리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36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곧 8월 1일 연결 상단 추세 돌파 안착입니다. 8월 1일과 7월 11일을 연결한 이 연결 상단 추세를 돌파 안착하는 경우까지 나오면 이제 비로소 시장은 하락 추세를 끝내고 넘어가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근거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조건에 부합을 해야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저는 살피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 시장의 글로벌 폭락 요 날 8월 5일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갈이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기회로 활용하고 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 신용 반대매매, 미수 반대매매 하는 그 물량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락이 끝나지 않은 거, 여기서 이거 돌리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반등 아니다, 상승 아니다, 아직 하락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투매가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매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폭포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서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주식도 다 현금화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건 투매죠. 근데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가 나오면 다가 아니죠. 투매가 나오고 나서 그 물량이 물갈이가 되는 것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투매가 왜 나오는데요? 투매가 나왔으면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손바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현재 반등,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치고 찜찜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장대 양봉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여기서 내가 물갈이를 못했지만, 여기서 들이받지를 못했지만 여기서라도 사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조단위 매수를 할 겁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쳤지만 안전을 확보를 했었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변동성, 그리고 변동성 요인이 이렇게 일정이 중대 요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많을 땐 안전거리부터 확보하고 내 안전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내가 저점을 놓치고 일부 상승을 먹지 못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할 때 안전을 위해서 쓰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세 섹터입니다. 몇 번이죠? 5번째. 오늘 강세 섹터는 게임주, 웹젠과 크래프톤 등이 눈에 띄었고요. 방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스페코, 휴니드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에너지주들, GSE,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등 눈에 띄었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된 거, 그리드위즈, IA, 이닉스 등이 있었으나 종가까지 유지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죠. 한동화성, CI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화학 등이 눈에 띄었고요. 약세 및 조정을 보였던 섹터는 코로나주는 최근에 좀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 한 것 같고요. 필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도 오늘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는 이제 기대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그동안 테마를 좀 이루고 올라갔던 것을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죠. 종목들이 먼저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터졌고, 오늘은 이제 코스맥스가 좀 터졌습니다. 잉그루드랩 같은 종목도 이제 있었지만 좀 메인 종목에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15% 가까이 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화장품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이 이렇게 벌써 위에서부터 40%대 이렇게 때려냈는데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소문이 막 돌아요. 막 20만 원 볼 때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런 소문들이 보통 강세 테마에 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물량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마지막 마무리 청산하는, 분할 청산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항상 중요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테마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에서 파생되는 섹터, 건설과 건설 파생 섹터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제까지도 좋았으니까 오늘 조정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GS건설 같은 거 요즘 흐름 좋죠. 근데 오늘은 3% 조정을 받았습니다. 건설 파생 섹터라는 것은 이제 건설주, 시멘트, 그다음에 철강 등등 해가지고 건자재죠. 건자재 섹터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 쪽도 포함이죠. 자, 그 다음에 장중수급입니다. 6번째 장중수급 체크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은 오늘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고요. 총 환매수가 우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적극적인 쇼커버링은 아니었고요. 대체적으로 싸게 매수하려고 한다. 싸게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속된 횡보를 통해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의 프리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죽일 프리를 미리 죽인 것일 수도 있지만 PPI 발표에 따라 미국 시장이 크게 반응한다면, 그리고 야간 변동성이 커진다면 내일 위클리 옵션에서 큰 시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PPI의 밋밋한 반응이라면 그 CPI로 미뤄지면서 위클리 옵션은 그냥 그대로 선제적으로 프리를 선반영시켜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변동성 가능 요소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쵸, 여기는 이제 PPI 반응을 안 하면 다음날 CPI, 그 다음 이것도 반응 안 하면 다음날 소매 판매 순서로 변동성 요인이 이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위클리 옵션 포지션입니다. 이제 광복절 휴장일 때문에 하루 먼저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인 내일 만기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평소보다 그래서 크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기 당일 거래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포지션은 다소 하방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방 배팅인데, 자, 잘 살펴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그냥 하방이 아니죠. 하방 배팅이긴 한데, 야, 여기 기준으로 여긴 절대 안 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360은 절대로 위로 허용하지 않겠다. 그쵸?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무스한 배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360이 넘어가면
폭삭 죽어버리는 베팅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에서 이 정도 규모의 리스크를 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내일 무리한 상승은 저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야간에 지표 발표를 통해서 미국장이 만약에 강하게 상승할 일이 생긴다면은 이 부분을 내일 빠르게 시작부터 청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포지션이 빠르게 바뀌는지 먼저 체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현재는 외국인들은 하방 우위의 포지션을 내일까지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은 이런 식으로 상방 배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은 하방 360 넘어가면 절대 안 돼라는 포지션이고요. 개인은 상방. 오늘 콜옵션 매수로 오늘 콜옵션 매수를 늘리면서 원래 양방이었는데 상방 절대 우위로 전환이 된 겁니다. 외국인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그냥 현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죠. 아무데도 안 갔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큰 변동성을 생긴다면 하방이 그래도 그나마 낫겠다 정도죠. 상방으로는 근데 뭐 너무 격차가 심해가지고 사실 내일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요 사이로 살펴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매도 포지션 적당히 움직이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가 내용입니다. 종가에 살핀 내용이죠. 8번째, 외국인이 300억 가량 추가 매도를 해서 오늘 2,640억 매수로 끝났고요. 4천억 매수 2,640억 매수로 약간 줄인 모습. 금융투자는 종가의 환매수를 늘리면서 종가 선물에서 6틱을 끌어올리는 주체적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승과 연계를 했고요. 우리 장 끝나면서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반납을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응이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2,574억 추가 매수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번 월물은 외국인이 합산 누적 매도 6천억 정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이틀간 8,600억을 다시 사들이면서 환율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차트 오랜만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장기 상승 추세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되는 4년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또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시장의 불안정성,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도 이제 다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환율이 횡보를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따져야 될 때가 슬슬 와가는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마지막, 오늘도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남은 일정들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당장 한 50분 뒤에 있을 미국 PPI 발표 있고요. 라팔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14일 수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진행하면서 밤에 9시 반에는 컨센 2.9%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우리는 광복절 휴장으로 이제 요 건너뛰고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을 향해서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신규 주택 가격 지수 등 중국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 그다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중립 포지션이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비둘기 위원입니다.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 마지막 8월 16일 금요일에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비둘기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잘 마감을 했고 이제 내일 8월 14일로 그 기존에 반복 공지 드렸던 대로 이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라이브 방송 때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의 이제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위에 호가창 위에 올려드렸듯 지금 제한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리딩 방송이 아니며 멤버십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공개된 라디오식 정보 전달 방송입니다. 따라서 진입 청산 등 투자 판단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일부터 본격 적용되니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 참조하셔서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 상담방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